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영구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가 그 가이드 임플란트 수술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자, 오늘은 이제 플래닝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다른 건 다 쉬운데 플래닝 하는 게 좀 어렵고, 그 다음에 실제로 CT상에서 이게 위치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한눈에 보고서 구강 내에서 플랩을 열고 치아를 보고 뼈를 보면서 정하는 건 굉장히 쉬운데, 이 CT상을 보고서 하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이드가 일반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는 좀 더 깊숙이 들어가서 CT를 보는 방법, 그리고 CT에서 어떻게 정확하게 임플란트를 위치시키는가 하는 거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한 케이스는 하지 않고 좀 쉬운 케이스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혼자 얘기하면 크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은 특별한 분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는데, 치과 위생사 선생님이십니다. 한번 모셔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 신경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잠깐 부탁하겠습니다. 네, 에어바이오텍에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생사 신경옥입니다. 아, 예, 그 네오바이오텍에 근무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치과 하신 지가 경력이 얼마나 되시죠? 제가 작년까지 10년차 위생사로 치과에서 일을 하다가요. 지금 작년 말쯤에 회사에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이드 플래닝을 한 지는 얼마나 됐어요? 회사에 입사하고 한두 달 정도 지나서부터 플래닝을 하기 시작해서 지금은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5개월 정도? 네. 그 좀 플래닝에 좀 자신이 있습니까? 플래닝이 어렵기는 하지만 네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전에 10년 동안에 이런 뭐 CT를 보면서 플래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전에는 그냥 간단한 엑스레이 사진만 봤고요. CT는 네. 크게 CT를 보면서 플래닝을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치과 의사도 사실은 이거를 배우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새로이 배워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는데요. 자, 오늘은 그러면 저희가 좀 이제 쉬운 케이스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는데, 자, 그러면 한번 어떤 케이스를 봐야 될지 한번 화면을 좀 옮겨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번 케이스 한번 보시면서, 자, 지금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이게 바로 플랜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우선은 좀 복잡하겠지만 그냥 간단히 넘어가는 쪽으로 보시면서 간단히 보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네, 이 환자분은 지금 46번 치아를 발치하고 바로 식립하는 케이스였고요. 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6번을 하게 되니까 크라운을 먼저 클릭을 하네요. 네, 크라운을 클릭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위치가 어딘지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돼서 2번 클릭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음 단계 넘어가면 이제 CT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네요. 네, 눌러주세요. 여기에 어떤 아무거나 누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그 다음 단계는 환자분이 물고 찍었던 동일한 프리가이드를 저희가 선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아, 예. 그래서 이제, 그러면 프리가이드의 타입을 알고 있어야 되겠네요. 네, 지금 네, CT가 불러졌고요. 네. 그럼 프리가이드를 눌러서, 지금 사용됐던 게 PGS 24입니까? 13입니까? 지금 40번대이기 때문에 이사가 이제 되는. 만약에 그러면 13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정확히 안 그러면 이건 아니라는 게 분명하게 됐고, PGS 13도 역시 아니고요. 그럼 만약에 PGM을 만약에 잘못 누르면 어떻게 되나요? PGM을 눌러도 되긴 하지만 네. 정압 단계에서 정압이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물고 찍었던.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선 어떤 타입을 썼는지를 아는 게 우선 하겠습니다. 네, 적용을 해보죠. 자, 그러면 이제 프리가이드가 나왔고요.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정압 단계겠네요. 네, 정압 단계로 넘어가시면. 이 정압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어렵습니까? 여기 보시면 동그랗게 마커가 선명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조금 더 잘 보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 HU, CT값을 조절을 하시면. 하게 되면, 선명하게 그 가이드 마커가 보이네요. 자, 그럼 어떻게 정압을 합니까?
네, 여기 보이는 마커와 반대쪽 화면과 동일한 순서로 큰 삼각형을 찍어서 점을 찍어서 네.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아무데나 찍어도 되긴 되네요.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가운데 안 찍어도 됩니까? 네, 마커 중에 일부분을 가운데 좀 찍어주시면 찍어주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만약에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마커가 만약에 그 삼각형을 그려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찍어도 되기는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가장 큰 삼각형을 그리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눌렀더니 여기 보시니까 그 초록색 불이 들어왔네요. 네, 이거는 0에 가깝게 요 컬러가 나왔는데, 만약에 이건 이제 정확하게 정합이 됐다는 거를 보여주네요. 그러면 정합이 안 되는 경우도 경험하셨나요? CT 부분이 잘렸다거나 다른 라이브러리를 불러왔을 때 정합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근데 대부분이 그런 경우는 크게 많지는 않죠. 네, 선택을 잘못하지 않으시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라이브러리를 잘못 불러왔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근데 만약에 이게 지금 메탈 아티팩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심하게 되어져 있으면은 이거 어떻게 그 구분이 되나요? 아티팩트는 수평적으로 생기는 아티팩트고요. 네. 저희가 프리가이드를 물고 찍으면 그 사이에 마커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물고 찍기 때문에 이 공간이 나오고 이런 아티팩트가 옆에 있어도 요거하고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군요. 자, 그런 경우에 이 아웃스플리트 값을 이렇게 줄이게 되면은 이 마커만 나오게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 보죠, 그러면. 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건 뭐죠? 네, 크라운을 정렬하는 단계인데요. 그렇네요. 이제 이게 플래닝을 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단계 중에 하나가, 네, 한번 해보세요. 네, 이제 크라운을 정렬시키는 건데요. 지금 이 환자분은 발치하기 전 사진이기 때문에 네. 다시 6번 자리에 크라운을 위치시켜 주시고요. 이거는 지금 발치하기 전에 이제 CT를 찍은 거고, 그 상태에서 이제 치아가 있으니까 좀 배열을 좀 쉽겠네요. 네, 그 자리에 그대로 위치시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옆에 7번이 안 보이는데 그럼 보이게 하려면 어떡하죠? 이렇게 되군요. 네, XR 뷰를 조금 움직이면은 이제 7번이 나오게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네, 만약에 치아가 없다 해도 이제 이렇게 버커링괄로도 충분히 움직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조디스탈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크라운을 제작하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 아치의 그 하모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맞춰주는 게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버칼 쪽에서 봤을 때 이 크라운의 위치가 만약에 이렇게 내려가 있으면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임플란트가 크라운 하방으로 자동 3mm 밑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그럼 좀 더 깊게 배치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나중에 우리가 이제 임플란트를 배열해 보면 알지만은 이 크라운의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크라운의 이 윗부분에서부터 임플란트까지 거리, 요게 바로 크라운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크라운의 요 위치를 맞춰주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이제 배열이 됐네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네. 지금 파노라마 영상이 없는 CT 화면만 가지고 저희가 플래닝을 하기 때문에 파노라마 영상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시경선으로 맞춰주시고. 그 XR 뷰가 이제 정확히 나오게 하는 거군요. 네. 여기서 점을 찍어서. 요거 이 주의할 점이 뭔가요? 이제 굉장히 정 가운데를 찍어주는 게 중요한데, 이 전치부 쪽은 조금 앞쪽으로 찍어줘야 이제 그 치아가 나오게 되겠네요. 파노라마 뷰에서. 네,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리고요. 네, 지금 점을 다 찍으면 여기 네. 왼쪽 하단에 파노라마 뷰가 나오게 되겠네요. 것을 네. 확인을 하실 그러면 수가 그 다음 넘어가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뭐죠? 하악이기 때문에 신경관을 설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네. 신경관 설정하는 단계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일단 움직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잘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이게 복잡하게 느껴질 텐데 한번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건 플래너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탄젠셜 뷰에 가셔서 네, 이렇게 움직이면은 이제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여기 신경관이 쭉 보이겠네요, 그죠? 네, 그러면 그 점을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네요. 네, 점을 제가 이렇게 찍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면 네, 이렇게 보이게 되겠고, 반대로
예, 제가, 예. 지금 중요한 게 6번 쪽이니까, 예, 이렇게. 네. 이렇게 보이군요. 아, 네. 여기 지금 이 20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6번이니까 이 정도만 찍어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신경관 설정이 끝나면 거기서 여기서 신경관이 설정이 신경관이 다 완료됐고요. 완료됐네요. 네. 이쪽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됐네요. 다음 자, 단계. 다음 단계로. 자,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임플란트를 플래닝하는 단계로 이제 오게 되겠는데, 우리가 주로 의사들은 컨펌을 하기 때문에, 컨펌의 단계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잘 됐나 못 됐나를 판단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하겠는데요. 자, 지금 여기서 제일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뷰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로 보실 수 있는 뷰는 악시알 뷰예요. 야, 잠깐만요. 아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거 임플란트 위치시키지 않았는데 자동으로 임플란트가 위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프로그램상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이 XR 뷰가 되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이 뷰는 왜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플랩을 열고서 임플란트를 어디다 심어야 될지 포인팅을 하지 않습니까? 그 포인팅을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 6번은 우리가 발치하기 전이고, 이거 5번이 있고 7번이 있는데 정중앙에 해야 되겠죠? 그리고 버코링구알로도 중앙으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데는 이쪽 중앙이고, 이걸 XR뷰로 쭉 보면서 이제 그 뼈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얇은 이렇게 눈곱이 보이시죠? 이쪽에 왼쪽 하단에 이거를 이제 움직이면은 아래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임플란트의 탑 부분에서 이제 위치가 어딘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전 가운데에 일단 위치시켰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 뷰가 있네요. 하나는 이 파노라마 뷰가 있고, 그 다음에 XR 뷰가 있는데, 자, 파노라마 뷰에서는 뭘 주로 하시나요? 파노라마 뷰에서는 옆에 있는 주변의 치아들의 장축을 보시면서 거기에다 네. 위치를 맞춰 주시는 네. 걸. 그러니까 싱글이니까 이제 6번 경우에는 5번과 7번 사이에 정중앙에다 놔야 되겠죠. 그러면은 정중앙인데 이게 septum 부분이 딱 되겠습니다. 그러면 septum에다 놨고요. 자, 그러면 위아래 그 위치를 어떻게 보통 하고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 깊이는 여기 단면 크로스 섹션 뷰에서 정확한 깊이는 확인하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주로 하나요? 지금 발치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네. 마우스 휠을 쭉 돌려보면서 루트의 방향과 섹션 방향을 보면서, 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대합치도 어느 정도 볼 수 있고요. 네. 저희가 배치한 크라운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고려를 해가면서 추가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위치, 이제 깊이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치아가, 이제 뼈가 주변에 충분히 있을 때, 그러면 이 높이를 어떻게 하냐,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하죠. 자, 우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이 옆에 있는 뼈의 이 최상단부에서부터 균지박까지의 거리가 보통 정상적이면 3mm가 정도 됩니다. 3mm. 그래서 그 3mm는 기본적으로 지켜줘야 되죠. 만약에 그보다 더 위에 만약에 놓게 되면 아주 짧아지죠. 그래서 이제 균지바의 두께가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그 3mm는 지켜주는 거고, 만약에 이따가 좀 보겠지만은 더 하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요거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 뼈의 그 레벨 상의 크레스탈 부분에 맞추게 되겠는데요. 자, 이 부분은 그 정도로 한번 보고, 자, 잠깐만요. 근데 이쪽 뷰, 파노라마 뷰에서도, 자, 요게 이제, 자, 지금 밑에 이게 움직이면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이 부분, 임플란트를 클릭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임플란트를 클릭을 빼버리면 이게 갑자기 없어지는데, 자, 요거를 좀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거를 움직이나요? 예, 움직여서. 네, 이쪽으로 맞춰주시고요. 네, 요 치아를 가게 한 다음에, 이제 요 자리에 있을 때, 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 만약에 이걸 내가 클릭을 하면은,
자, 임플란트의 위치가 이렇게 되고, 이걸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임플란트가 수직으로 서버리면서, 사진이 뼈가 돌아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임플란트가 이게 기울었는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 이걸 끄고 보게 되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이렇게 틀었어요. 그대로 임플란트가 있죠. 이게 임플란트의 그 앵귤레이션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각을 볼 때는 항상 이걸 끄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걸 이제 키운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겠는데요. 그죠? 자, 아까 내가 포인팅 찍은 부분을 이제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뼈 두께의 정중앙에 놓고 싶은 게 우리 생각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정중앙에 놓고 이제 이거를 움직입니다. 만약에 위에 부분을 움직이면은 에이펙스를 중심으로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실제 둘링하는 부분을 놓치게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고 밑에 부분을 움직이게 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여기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자, 우리 신경쌤은 이거를 어떻게 플래닝을 합니까? 저는 회장님의 강의를 들었는데요. 네. 보통 상악하게 기능교두와 중심화의 사이 정도로 축이 오면 좋다고 제가 네.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네, 좋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이 대합치의 펑셔널 커습 팁에다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맞췄습니다. 맞췄더니 상당히 이게 임플란트가 기울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임플란트가 똑바로 서 있는 게 제일 더 좋은데 기울어져 있으면 물론 하악은 약간 기울고 상악은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이렇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제일 좋은 상황이니까. 자, 그러면 이게 너무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를 세우고 싶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하죠? 여기 펑셔널 커스티브를 지나가면서 세우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주시면 됩니다. 네, 돌리니까 그러면 그 위에 지금 여기 포사로 가죠, 이렇게. 네, 이게 포사로 가지 않습니까? 세우려면? 이거 내가 원하는 부위는 아니었죠. 자, 이때, 자, 이 부분을 이제 이동시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링구알로. 자, 이동시켜서 밑에를 약간만 틀어주게 되면 제 위치에 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걸 이동을 시키면서 내가 중앙에 놓고 이렇게 각을 틀어갈지 아니면 세운 상태에서 이걸 이동시킬지 하는 거죠. 이렇게 위치가 굉장히 넓은 상태에서는 그것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는 중앙에서 약간 기운 상태로 이렇게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대합치의 포사와 커습 팁 사이로 오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제가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주 잘 됐고요. 네, 여기에서 네. 이제 한 가지 더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위에 아래쪽 뷰가 보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단면으로 단면을 확인을 보시. 하시는 방법도 단면으로 보게 되면 이제 대합치도 보게 되면서 옆에 있는 치아하고도의 그걸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건 너무 링구알로 간 것 같아요. 그러면 약간 버카로 이렇게 갈 수 있고 이쪽에서 약간 틀어줄 수도 있고 이런 이제 작업들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이게 내가 수복하고자 하는 치아에 펑셔널 커습이 있고 넌 펑셔널 커습이 있는데 어디로 가는 게 좋으냐 하는 건데요. 넌 펑셔널 커습 쪽으로 주로 이제 자기가 수복하고자 하는 치아의 그 포사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거를 벗어나게 되면 어느 쪽이 좋으냐 하는 건데 약간 링구알 쪽이 좋습니다. 왜냐면은 이 버칼 커습은 우리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쪽은 이제 줄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아이디어한 거는 정중앙. 내가 지금 수복하고자 하는 치아의 정중앙에 오는 게 중요하고 대합치는 펑셔널 커습과 포사 사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만족하게 된 것 같은데요. 자, 그죠? 지금 보면은 여기서 이제 위치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septum이 있죠. 그 septum에다 갖다 놓게 되면은 이 주변에 있는 치아보다는 조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크라운에서부터 한 3, 4mm 정도 하방에 있으니까 여기가 제일 좋겠네요. 네. 네, 여기 있고 만약에 내가 이렇게 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틀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옆에 있는 어제이슨 루트의 중앙을 가르는 게 좋습니다. 중앙을 가르는 게 좋고, 뭐 이것이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이 제일 좋겠죠, 사실은. 수직으로 서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됐고, 여기도 됐고, 자, 이건 좀 비교적 쉬운 케이스니까. 네, 다른 케이스 실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플래닝을 했던 케이스 사진을 조금 갖고 왔는데요. 네,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6, 7번 수술을 하는 케이스였고요. 이제 36, 7번이면 이제 두 개가 미싱되어 있는 케이스인데, 저희가 오랄 스캐닝을 하지 않고 CT만 가지고 우리가 플래닝을 하는 경우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6, 7번을 지금 놓게 됐는데, 치아를 보게 되면 치아가 나타나죠. 그래서 6번과 7번에 잘 가 있고, 자, 치아를 뺐을 때,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7번은 여기 지금 8번을 발치하고 그 사이에 온 거고요. 자, 그러면 7번은 뭐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가보게 되면은 이 가운데가 비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보통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밑으로 이렇게 내립니다. 자, 이쪽은 좀 더 제가 키워보겠습니다. 예. 여기가 뼈 이식을 하기가 굉장히 겁이 나기 때문에 이게 내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은 쓸데없이 임플란트가 깊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하죠. 자세히 보시면 옆에 주변에 뼈가 있지 않습니까? 그 뼈가 있으면 요거는 이제 주변에 뼈가 있는 경우에 뼈가 채우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이렇게 올리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러면 진주관 마진에서부터 3mm 하방이 되는가 보고, 이게 너무 짧으면 조금 내릴 수가 있고요. 그거는 이제 이렇게 정하기 나름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뼈는 훨씬 더 쉬워지겠죠. 형성되는 거는. 자, 그러면 다음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대합치의 중앙에 와 있고 약간 링구알 쪽으로 가도 되고요. 그래서 이거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악을 아래쪽으로 움직여서 약간 링구알 쪽으로 기울게 된다라는 거죠. 자, 됐고요. 자, 그러면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한번 가보면은 6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악셀 화면에서 보면 주변 본이 되게 얇아져 있어서, 자, 이제 6번인 경우에 좀 이게 문제죠, 사실. 보면은 갑자기 7번은 넓어서 좋았는데 6번으로 가는 순간에 갑자기 좁아졌습니다. 네. 좀 깝깝하죠, 저희가. 네. 그럼 여기는 이제 저희가 좁은 거를 심으려고 하겠죠. 뭐 4.0이나 3.5로 심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6, 7번은 적어도 4.5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저희가 대합치까지 보게 되면은 이렇게 버칼로 갈 수도 있겠고, 그죠? 이렇게 여기까지는 올 수 있고, 이제 링구알로 갈수록 링구알 쪽은 절대 오픈시키면 안 됩니다. 이게 이쪽으로 익스포저가 되는 순간에 뼈 이식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링구알 쪽의 뼈는 거의 없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잡고 최대한 안쪽으로 밀면서 얼마나 뼈가 노출되어 있는가 봐야 되겠죠, 임플란트가. 그래서 조금 내리는 상황이 될 겁니다, 이렇게. 네.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 이렇게 링구알 쪽으로 틀어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자, 이렇게 되겠는데, 자, 요거를 저희가 꺼보고 이쪽으로 한번 가보겠는데요. 보시면은 여기 뼈가 좀 상당히 좁은 걸 볼 수 있는데, 이쪽을 조금씩 내려보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임플란트를 조금 더 이렇게 앞으로 좀 버칼 쪽으로 내밀어서 이쪽에 뼈 이식을 할 건지, 이런 부분을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에 저는 항상 이제 겪고 있는 건데요. 내가 뼈 이식을 정말 자신 없으면, 이제 좀 아래로 내리거나 하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버칼, 여기 보시면 이제 이걸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뼈를 만들 수 있겠다고 믿는 분들은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내밀어서 뼈 이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안 그러면 좀 안쪽으로 넣고요. 제가 지금 4.5로 네. 다이아미터를 바꿔놨어요. 본이 되게 얇아서. 네. 그러면 허영 원장님은 버컬본 그래프트를 하시면 좀 더 넓은 임플란트 심으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무조건 6mm는, 6번 이상은 전부 다 4.5 이상을 심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는 최대한으로 한 1.1mm는 무조건 뼈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림바줄 최대한 붙이고 나머지 부분을 조금 뼈 이식을 그렇게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플래닝을 해놓지만 우리가 심을 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내가 깊게 심을 수도 있고 좀 올려 심을 수도 있고 이제 그거는 잘 조절하는데 조금 깊게 해놓고 마지막에 임플란트 그 깊이를 조절하면 되는 거죠. 근데 너무 낮게 해놓으면은 딜링이 안 되기 때문에 심을 수는 없는데 조금 깊게 해놓으면 조절할 수 있다. 그럼 두 개 지금 평행한 건 어떻게 알죠? 네, 평행한 거는 일단 CT를 끄고 돌려서 확인을 네, 자 이제 수가 있어요. 그럼 마지막에 보니까 이제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이제 바꾸냐 하는 건데요. 자, 그럼 들어가 보면 지금 6번과 7번이 이게 지금 상당히 지금 이게 레벨이 틀리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보너스가 7번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올리는 것도 고려하시고 아니면 약간 이렇게 미지알 쪽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여기를 CT를 켜드릴게요. 아니요, 이제 여기서 네, CT를 켜고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 6번의 임플란트를 조금 앞으로 이렇게 5번에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볼까요? 이거 좀 앞으로 이렇게 놓게 되면은 올 수 있잖아요. 그럼 너무 가까우면은 선생님들 좀 겁내하시죠. 여기 보시면은 네, 이런 경우요. 자, 이게 얼마나 앞으로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그거는 좀 어떻게 보통 원장님들이 제가 플래닝을 할 때 보면 조금 가깝게 배치를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그냥 원칙은 한 이제 1.5mm 정도만 우선은 그 이상만 되면 됩니다. 이게 너무 멀리 떨어져도 캔틸레버가 생기고 싱글인 경우에 1.5mm만 되면은 가이드는 워낙 정확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1.5 정도. 안정 영역이 켜져 있을 때 저희가 네, 그게 1.5죠.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안전한 상태죠. 자, 이게 안전 영역입니다. 이걸 꺼버리면 창을 내려주시고 이걸 창을 내리고 다시 이걸 끄고요. 예. 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이 6번과 7번이 이렇게 그 레벨이 차이가 나는 걸 별로 원치 않기 때문에 조금 올려보고 싶거든요. 그러면은 올리는 게 가능하냐 이렇게 한번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저기서 보니까 이렇게 되죠. 저기 노출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니고시에이션 하면서 플래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나중에 여기 뼈시 할 테니까 이대로 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다시 여기 가가지고 패스를 한 번만. 네, 이게 지금 패스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패스를 보시려면은 CT를 끄고 다 끄시면은 확실하게 보이게 됩니다. 네, 그럼 이거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 두 개를 패스를 맞춰야겠죠. 그죠? 자, 어떻게 할까요? 여기 보면은 37번이 조금 링구알로 갔고, 그러니까 요거를 다시 한번 가서 37번을 조금 더 버칼로 가게 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36번을 조금 다시 좀 링구알로 이렇게 틀어주게 되면 패스를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좀만 줄여주세요. 패스 한번 좀 더 줄여보면, 네, 그러면 패스가 어느 정도 맞게 되겠고요. 네, 두 개의 패스가 어느 정도 맞죠? 이 상태에서 그러면 대합체의 관계가 되느냐 한번 다시 보면, 자, 36번, 네, 그 다음에 37번,
37번 어느 정도 됐고요. 36번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방향이 어느 정도 됐고, 패스도 맞았고, 그 다음에, 위치도 됐고, 그 다음에 길이를 할 때는요, 요거는, 이제, 어떻게 결정하죠? 여기 지금, 맨디블라 캐널이 있죠. 여기서부터 거리를 보면서, 이 길이를 증가시킬 수가 있는데, 자, 10mm까지 되느냐, 10mm까지 할 수 있는데, 조금 불안하시면, 이거 좀 이제 줄여주고, 8.5 정도로, 이렇게 이제 하고, 마지막에 선생님들이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뼈가 없을 때 조금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자, 어떤 케이스인가요? 네, 26번 케이스인데요. 네. 위치를 잡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었는데. 아, 여기는 뼈가 좀 되게 없어 보이네요? 그 사각동이랑 거기가 좀 충돌이 있었고. 제가 볼 때 버칼 본이 남아져 있었고요. 팔라타리의 본이 없는 것 같아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 이런 경우가 되게 중요한데, 원장님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 이런 CT를 보게 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뼈가 없으니까 자신이 없어서 이렇게 좀 올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올릴 거예요. 네. 아니면 어떤 선생님은 이렇게 내려서 이 버칼본의 레벨을 맞추는 선생님도 계시고요. 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만약에 이렇게 올리게 됐을 때는 이 크라운의 길이가 엄청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엄청나게 길어지죠. 이걸 조금 내릴수록 크라운의 길이가 짧아지게 되겠는데요. 그렇다고 마음껏 내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바로 이 엑시얼 뷰입니다. 엑시얼 뷰.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이걸 조절을 하게 되면, 임플란트가 여기 있게 되는데, 이걸 조금 조절을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긴가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은, 여기 좀 임플란트가 보이게 되죠? 자, 여기서 올려서 보겠습니다. 자, 했더니, 자, 아까는 뼈가 하나도 없어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뼈가 있죠. 네. 버칼 쪽에 뼈가 있고 미지알 쪽에 뼈가 있고 디스타 쪽에 있고 지금 이 정도가 약간 디펙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있는 이쪽에 뼈가 잘 되는 거죠. 잘 되고요. 자,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내려볼까요? 위로 올려보겠습니다. 자, 뼈가 이 주변에 여기 없긴 하지만 이 옆에 뼈가 있는 거죠. 여기는 없긴 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위로 올리는 거를 우리가 겁내하시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주변에 뼈가 여기는 없어 보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이 없어 보이지만 저는 이렇게 내려서 이 부분을 뼈 이식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굉장히 좁은 이 부분은 뼈가 아예 전체가 없는 게 아니라 이 주변에 뼈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변에 뼈가 있기 때문에 월이 이렇게 있는 월이 그러니까 이 밑에는 베이스가 있고요. 그다음에 옆에 월이 있기 때문에 그냥 뼈만 채워놓으시면 이거는 뼈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꼭 이 엑시얼뷰를 보면서 뼈가 있나 없는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버칼 뼈가 있죠. 디스탈이 있죠. 미지알이 있죠. 이쪽은 이 정도의 거리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뼈가 이렇게 아예 없으면 못 만들지만은 여기는 뼈만 채워놓으면 뼈가 된다. 그런 얘기해서 이 엑시얼 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조건 이런 거 나 뼈 이식 못해. 이거 좀 이렇게 올려줘. 이렇게 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엑시얼 뷰를 보면서 결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는 아까 자 이런 거 돌려가면서 내가 한번 결정했으면은 이거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상악은 약간 이렇게 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뭐 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뭐 다른 거야? 거기서도 보시면은 이거 지금 옆에 있는 이제 보시면은 너무 버칼로 갔으면은 조금 이동시킬 수가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퐁셔널 컷은 팁으로 가는 게 좋겠구나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자, 어느 정도 이거는 수직으로 서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으면 그것도. 그래서 이 CT를 보는 이 방법. 네. 그렇죠. 시간이 조금 있는데 하나 케이스 마저 볼까요, 우리? 네, 마지막 그럼. 네, 마지막 하나 케이스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16, 17번 미싱되어 있던 환자분이고요. 18번 네. 치아는 남아 있었는데 수술을 하면서 발치를 할 계획이라고 전해 들었던 케이스였어요. 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네요. 이게 지금 16, 17번이네요. 네. 16, 17번이고 15번 치아는 프랩이 되어 있어서. 자, 이제 보시는 방법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CT를 꺼보면은 이거의 패스를 볼 수 있겠고요. 자, 좋고요. 그 다음에 임플란트 레벨도 어느 정도 괜찮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CT를 켜보고, 자, 그러면 이제 대합치하고의 관계를 봐야겠죠? 대합치하고 관계를 보겠습니다. 이쪽에 지금 17번이죠. 17번. 네. 7번도 그냥 이대로 보게 되면 뼈가 좀 없어 보입니다만은, 그죠? 자, 네. 이걸 다시. 발치했던 자리라서. 네, 발치했던 자리인데, 이 옆에 좀 뼈가 있고요. 그죠? 여기 있고, 좀 넓은 부위, 여기 뼈만 있는 뼈는 이거는 되는 거죠. 자, 이 각도는 내가 언제든지 약간 조절하면서 할 수 있다. 이게 내가 너무 기울은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자, 이거를 움직여서 이 치아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가져 있나요? 여기 지금? 16번. 16번에 가 있나요? 네, 다시. 지금 17번 치아. 17번은 어떻게 가요, 그러면? 17번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이제 여기서 내가 이 부분을 보고 싶어요. 네, 17번에서, 자, 주변에 뼈가 워낙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이만큼 잘랐을 때 뼈가 없어 보이지만 뼈가 주변에 많이 있기 때문에 그냥 체어만 넣으시면 뼈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위치시키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거 보고 때에 따라서 이게 버카 쪽으로 갈 수도 있고 림과 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제 원칙은 정중앙이다. 그 상태에서 이제 이거의 위치, 실제 이 임플란트의 각도는 어떻게 보느냐? 그 각도를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뷰가 임플란트를 기준으로 사진이 돌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장님들이 네, 보시는 CT뷰로 이거죠. 보시려면 이렇게 그러면 실제로 요 이렇게 지금 임플란트가 기울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사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선생님들이 아까 이 임플란트 뷰로 봤을 때는 직각으로 서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걸 꺼서 봤을 때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이제 플래닝을 좀 이제 다시 가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좀 세우고 싶어. 오케이. No problem. 그죠? 조금 더 봤을 때, 위치는 조금만 위로 좀 심어줘.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 오케이. 그리고, 이게 포사에서 꽁트나컵 사이에 있어. 이것도 뭐 괜찮고, 만약에 조금 더 버칼로 가고 싶으면 이거를 이동을 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각도가 이제 너무 많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겁니다. 이 단면에서 봤을 때 본이 없어 보여도 악시알 화면에서 주변 본이 남아있는지를 꼭 봐야겠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옆에가 이게 좁게 해가지고 뼈가 쭉 없어도 여기를 크로스섹션 뷰로 보게 되면 뼈가 아예 없어 보이는데, 이걸 단면으로 보게 되면, 엑시알 뷰로 보게 되면 주변에 뼈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컨테인드 디펙트죠. 그런 경우는 뼈만 채워넣으면 그냥 뼈가 되는 거라서, 바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래, 그럼 나는 좀 임플란트를 조금 요즘 약간 이동시켜줘. 좀 림과를 좀 가줘.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뭐 앞으로 좀 틀어줘. 뭐 이런 게 다 되는 거죠. 그 실제 임플란트 각도를 보고 싶어. 한번 보여줘봐. 그러면 딱 보여주는 거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평행한 거는 아까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CT를 꺼보면은 이걸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자, 이제 다시 기울었죠? 요거를 조절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해놓고 다시 이제 보게 되면 네, 이 위치가 정확한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해보면 자, 제대로 갔고 그 다음에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갔기 때문에 이제 다 된 거죠. 자, 오늘은 저희가 이제 비교적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네, 쉬운 케이스보다 조금 어려운 케이스, 뼈가 있는 케이스, 없는 케이스 다 봤는데 사실 이거에 우리가 좀 익숙해지면은 이제는 가이드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이드를 못하는 이유가, 안 하는 이유가 이거 CT를 잘 못 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오늘 한 번 갖고는 조금 어렵고 한 번 조금 어려운 케이스 좀 가져와서 만약에 3개가 없어요, 치아가. 아니면 4개가 한쪽에 쭉 치아가 없을 때, 그리고 대합치에 치아가 없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플래닝을 할 거냐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계속 케이스 스터디를 해야지 이제는 좀 익숙해지면서 저희가 컨펌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된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게 되면 아마도 마음 편하게 가이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이드를 믿고, 지금은 가이드를 못 믿어요. 야, 이거 내가 내 생각하고 다른데 위치가 왜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그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좀 못 믿겠으면 우선 이니셜 드리기만 하고 그다음에 위치를 꽂아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게 내 위치인지 아닌지 이거를 파악이 가능하고요. 마음에 안 들면 자기가 이제 가이드 없이 옮겨서 한번 해보면서 생각을 한번 하게 돼. 이게 왜 이럴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효 쌤 이제 겨우 한 5개월 됐는데 굉장히 플래닝을 잘 하시는데요. 예. 어떻게 이게 좀 해보면서 많이 좀 익숙해져요? 네, 제가 원래 컴퓨터를 잘 못 만졌는데 예. 또 프로그램을 만지다 보니까 되게 심플해서 금방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럼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 제가 60대 이상 원장님을 교육을 했는데 그 원장님이 하루 정도 공부하시고 바로 하시는 거를 보고 모두 다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요즘에 젊은 분들은 치과 위생사 선생님들 컴퓨터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신경 쌤이 컴맹이시네. 네, 제가 컴퓨터를 못했어요. 컴맹이신데도 이걸 이렇게 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다. 조금만 가르쳐서 치과에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우리의 고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다음번에 조금 더 재밌고 조금 어려운 케이스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한번 또 리뷰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